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저희가 최근에 뭐 사우디 빈살만 사실상 서열 1위. 네. 예, 이분이 뭐 한국을 방한을 하고 저희 국토부 장관도 뭐 이제 사우디로 출국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협력들이 늘어나고 또 막 네옴시티 개발 같은 거는 제 지인들도 저한테 물어볼 정도로 네. 저게 현실성이 있냐. 네. 제가 또 이집트에 있어 봤기도 했고 이러니까 막 질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뭔가 다시 좀 해외 얘기가 살금살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지금 해외 건설과 관련해서 좀 상황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설업의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가 국내에서 해외로 넘어간 건 올해 거의 봄부터인 것 같아요. 특히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해외 쪽으로 전부 다 몰렸습니다. 주식 시장 내에서. 네.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도 국내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은 계속 자금이 빠지고 네. 해외 익스포저가 큰 업체들은 자금이 몰리는 현상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의 괴리도 더 벌려 나가는 상태예요. 네. 이제 그래서 발주 시장의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올해 저희가 유가가 네. 사실 이제 재정균형 유가라고 해서 산유국들의 뭐 이 정도 유가 수준이면 이 나라 재정이 BEP다 이제 라는 네. 수준의 유가가 6개월마다 IMF 통계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데 그 수준이 한 70% 중후반 정도가 70불 네.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80불 이상 두바이유가 80불 이상의 고유가 상태가 1년이 지금 지속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 뷰도 막 유가가 급락한다라는 뷰는 아니라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원래도 개선을 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약간 붐업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 아까 저희가 앞에 한 것처럼 국내 시장이 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다 보니까 네. 회사 차원에서도 해외 쪽에 조금 더 집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와중에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가 원래는 해외를 볼 때 투자 포인트를 주로 중동의 이제 플랜트, 네. 네, 그러니까 특히 오일앤가스 쪽 플랜트 정도를 저희가 타겟을 하면서 저희가 팔로업을 드렸다면 이 고유가가 장기화돼 버리고 발주의 여력이 급증을 하게 되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플랜트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그러니까 뭐 네옴시티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성에 탄력을 받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특히 전 세계가 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데 예. 저기 이제 오일 머니는 네. 늘어나고 있으니 네.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맞는 게 그 2014년 말부터 유가가 100불이 깨졌는데 네. 2013년까지 굉장히 발주가 늘어났던 게 당시 사우디에 있는 그 리야드 메트로라고 네. 거의 200억 불 넘는 공사였는데 막 그런 거 발주했었거든요. 네, 인프라로. 맞아요. 그러다가 유가가 재정균형 유가 하회하면서 재정 여력이 없어져가지고 인프라 발주가 굉장히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갔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다시 주머니가 빠방해지니까 네. 다시 뭐 좀 신도시 지어볼까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원전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종전에는 좀 플랜트 베이스였다면 지금 좀 복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런 해외 쪽이 이제 건설사들도 직접 만나보시면은 아까 좀 해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내년에 뭐 해외 수주 목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좀 확실히 뭐 늘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성과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그 유가가 회복이 된 건 작년부터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고유가가 좀 지속이 됐고 네, 실제 발주가 나오려면 이제 발주 준비 과정도 좀 필요하잖아요. 네. 시간이. 이제 그래서 실제 저희 수주 성과로 본격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해는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이나 어떤 회사들의 전략을 떠나서도 발주 수주는 그러니까 내년에 더 본격적으로 늘어날 거야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시장 환경과 맞물려서 건설사들도 조금은 전략을 약간 해외에 포커스하려는 그런 움직임 더불어서 발주 시장이 잠깐 좋아졌다. 왜냐하면 네.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리고 네. 100불 이상까지 치솟을 거라고 전쟁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도 큰 의미 부여를 처음에는 분명히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발주 시장이 실제로 좋아지는 게 조금씩 체감이 되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알게 모르게 파이프라인들이 또 그 물밑에서 이제 준비하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여러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4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1월 말쯤이 되겠는데, 네. 그때는 이제 4분기 실적보다 저희 관심사는 2023년의 수주 목표, 네. 매출 가이던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때 상대적으로 저희 해외 수주 목표는 전반적으로는 다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반면에 이제 국내 쪽 수주 목표는 조금 톤다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완전히 이런 산업이라든가 기업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을 하는 게 결국에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2022년 리뷰도 했고 이제 2023년에 대한 어떤 의미의 프리뷰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인데, 내년이 올해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가요? 네. 주가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네. 아까 이제 저희 실적도 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아까 리스크 부분, 저희 미분양 리스크도 훑고 나면 사실 건설업은 손도 대기 싫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포지티브로 쓴 배경에는 네네. 일단은 올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네네. 이제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이제 하단에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저희 실적에 대한 주가 민감도를 놓고 봤을 때는 네. 그게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처음으로 원자재 가격 영향이 있을 거예요라고 이제 건설사들이 얘기했을 때는 무서워서 우르르 막 주가가 빠졌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2분기, 3분기를 거듭하면서 이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폭 대비해서는 주가 하락폭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내년에 뭐 어떤 회사가 실적 추정치가 20-30% 빠질 것 같아라고 해도 제 생각컨대 주가가 20-30%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 주가 민감도가 떨어지는 부분들과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도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 1월 말에 가이던스가 발표되면 실적 추정치가 한 차례는 좀 조정이 될 거고, 또 주택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특히 최근에 이 자금 경색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도 나름대로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나머지 저 이제 해외 쪽,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자세히 이제 언급을 못 드렸지만 이제 신사업 네. 관련된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가시화가 되면서 실제 매출 성장, 이익 기여까지 끌어올리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멀티플에는 좀 긍정적으로 얹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섹터 전체로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포지티브한 부분이 있다고 받아들였고, 그러면 거기서 그 중에서도 좀 좋은 기업을 좀 선호하는 기업을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일단은 해외 시장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성과는 이제 내년부터가 더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사업 익스포저가 없고 해외 네.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국내 익스포저도 뭐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적은 편이긴 해. 해외 비중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근데 해외 사업도 사실 전공종에 걸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 시장이 플랜트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나머지 인프라나 뭐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올 걸로 예상을 한다면 네. 현대건설이 거기에 적합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에도 이제 삼성물산과 같이 이제 지금 이미 수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과 관련된 실적 추정치가 좀 조정이 되고, 또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 심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GS건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조금 완화가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에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크지 않지만 신사업 매출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삼성물산이랑 그 현대건설 네옴 얘기하셨는데 네. 네옴시티 또 이제 빈살만 또 사실상 서열일이 왕세자가 또 오고 막 이러면 네. 또 뭔가 세레모니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래서 네. 네옴시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양사는 어떤 부분을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네옴시티는 사실 이 프로젝트의 계획이 네. 이제 생성이 된 거는 2017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꽤 좀 됐죠. 네, 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죠? 뭐 사기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뭐 현실화가 되는 걸 보니까 기적같이 보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기초 인프라 공사가 더 완전 이제 기초 같은 것들은 이미 작년부터 조금씩 발주가 되고는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작은 덩어리들이죠. 네네네.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주 여력이 생겨나면서 더 탄력을 받는 것 같고 실제 조단위 공사들이 발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예를 들어 조감도라든지 이제 그런 영상들이 저희가 여름에 이제 오픈이 되면서 사실 네옴 사이트 가시면 전부 다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봐도 와 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네. 들 법하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미 이제 사실은 이제 제 생각이지만 전체 그 예산액이 지금 이제 5천억 달러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네. 저희 환율 생각하면 뭐 지금 600조다, 650조다 얘기를 하는데 그의 한 절반 정도는 본인들의 이제 그 국부펀드 PIF를 통해서 조달을 하지만 예산을 나머지 절반 정도는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이게 이제 사실 더 진척이 되려면 진전이 되려면 이 초기 인프라 투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걸 추진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이 모든 눈이 다 그 오일머니에 가 있으니 좀 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초에 연중이죠. 저희 여름쯤에 이제 터널 공사가 발주가 됐어요. 이제 그게 중국 컨소가 하나 가져갔고요. 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들어가 있는 컨소가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게 조단위였는데 이게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전체 네옴시티 공종을 보면 대부분이 인프라나 건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에 90%가 플랜트다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건설사가 저기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면 MS를 몇 프로 가져가고 그리고 우리 얼마 정도는 타겟할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는 영역인데 네. 사실 건축 인프라 이렇게 가게 되면 애매합니다. 왜냐 MS를 대입해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까. 이런 산발적으로 수준은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MS를 대입해서 우리 얼마는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주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뒷단에 지금 입찰 준비 중인 것들, 그 입찰 진행 중인 것들에도 당연히 눈이 쏠리고 있고 실제로 자료에도 넣어놨지만 실제 추진 중인 그 프로젝트들이 10개 가까이가 돼요. 네. 지금 건설사가 이제 얘기를 해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추진 내역도 당연히 눈길이 가는 상태인 거죠. 그러네요. 사실 그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 이제 토목으로도 제일 유명한 회사인데 2013년 발주했던 리아드 메트로가 200억 불 넘는 초거대 사업이고 패키지가 4개인가 그랬었는데 그거 중에 한 패키지를 메인으로 땄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사를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공돼서 얼마 전에 막 그 타다니고 네, 막 맞아요. 했었는데 그런 백업 그런 이제 트랙 레코드가 있어가지고 현대건설이랑 또 같이 컨소로 손잡은 거 보니까 뭐 거의 뭐 대화합을 한 느낌인데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양사가 화합을 하니까 그런 패키지를 또 그죠. 수주를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옴이 2017년 등장할 때는 굉장히 사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2013년부터 저유가였기 때문에 절대 발주 못한다였다가 네. 상황이 바뀐 거네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맞습니다. 재정경 유가 위로 있다 보니까 발주 여력이 생기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고 그거를 딱 국내 메이저 회사들이 이제 소위 어벤져스 둘이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붙어서 지금 수주하겠다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면이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발주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건 플랜트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어떤 경쟁 강도랄지 이제 누가 수주를 받아가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들여다봤다면
사실 플랜트는 플랜트대로 지금 발주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다른 공종에서의 발주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전체 EPC사들의 경쟁 강도가 다 같이 완화가 되는 이제 그런 그림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국내사들이 사실 작년, 올해까지도 수주 성과가 해외사들보다 막 더 좋지 못했어요. 네. 이제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배가 부른 상태이기도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저희가 보고 있는 수주 파이프라인들이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공종도 여러 가지, 지역도 사실 좀 다변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해외와 관련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기대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 연말 연초에 저희가 수주가 좀 많은 시기이잖아요, 해외 수주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성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23년이 돼서 뭐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나 건설업종이 2023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발표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건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요약하면은 그런 이제 시점에 맞는 투자 판단할 때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지 될까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해외 수주 목표를 얼마를 제시하느냐, 그러니까 회사의 스탠스거든요. 네. 얼마나 해외를 적극적으로 보고 진입을 할 건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네. 주택과 관련된 이익이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회사들이 톤다운을 해서 저희 시장 추정치가 충분히 내려오는 거를 좀 확인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면 적어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있는데 싼 걸 싸다고 정말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해외든 신사업이든 뭐든 얹어서 주가의 어떤 좋은 모습들을 저희가 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편하진 않죠. 그러네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좀 실적 확인하고 하향 조정이 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성장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네, 그 꺾이지 않은 그런 마음이 것들을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고 하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의 그 그레이 존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신 저희 이제 빈살몬 왕세자 오시니까 네. 그거 관련된 것들을 단기간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 전반부는 건설업종이 갖고 있는 고유한 국내 시장의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국면이고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좀 짚어봤던 것 같고 그리고 후반부는 약간 해외 시장이라든가 그런 성장 기업의 그런 전환,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점에 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를 오랜 시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보통 이제 도날리 촬영을 굉장히 좀 짧게 갖고 가는데 오늘 좀 굉장히 좀 길게 찍어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 해주실 말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말들 중에 그래도 한두 개라도 좀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제 힘드신 환경에 다 같이 좀 힘내서 내년에 네. 좀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주식으로 그 수익을 많이 내서 뭔가 뭐 세금 내라 그러면 편하게 내고 싶은데 싶은데 깜짝 놀랐네요. 올해는 다들 막 너무 힘들고 돈이 녹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내년은 정말 좀 다른 시장이 네. 펼쳐졌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건설업종이 국내 부동산 경기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올라가는 국면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도 어떻게 보면은 건설주를 보면은 그게 모니터링 될 수도 있다고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적극적으로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그런 의사 판단 내려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 그거를 짚어봤다는 점에서 조금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분은 한화투자증권의 건설 섹터를 담당하시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이제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